유니티 재팬의 오마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유니티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VR 챗 같은 다양한 아바타 커뮤니케이션 툴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는 프로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본인의 캐릭터 뮤직비디오나 프로모션 비디오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을 때에 보다 즐겁게 유니티를 사용해서 창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의 목표입니다.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표현이라고 하면 정말로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의 캐릭터는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뭔가 즐거운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션입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중심에 둔 뮤직비디오가 전제가 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분류를 해보면 음악에 맞춰 다양한 화면 효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지 캐릭터가 춤을 추게 하고 싶다, 다양한 씬을 멋지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연결시켜 보겠다라는 표현을 넣은 인터랙티브하지 않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니티를 사용할까요? 일반적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고 하면 동영상 편집 소프트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동영상 편집 소프트를 숙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유니티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조합할 수 있고 프리뷰를 리얼타임으로 바로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많은 툴을 외우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는 간편함을 생각하면 의외로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니티에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표현을 만들어내기에는 다소 기능이 불안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강력한 툴을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사용하는 유니티 아니메 툴박스입니다. 이 툴은 애니메 스타일의 표현을 유니티에서 하기 쉽도록 개발한 실험적 기능의 스위트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깃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위해 유니티 짱을 활용하여 1분 정도의 캐릭터 뮤직비디오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하프로그라는 유니티 짱과 유니티 짱의 보컬로이드인 아카샤가 있는데요. 유니티 짱의 보컬로이드와의 듀엣곡이라는 도전적인 작품이 있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지 않았기에 소재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는 유니티 짱이 맡은 오토리 코아쿠와 오토리 코아쿠를 토대로 만들어진 아카샤라는 사이버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일러스트에도 밤, 도시, SF, 공중부양 같은 분위기가 있기에 이런 부분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번에 화면 전환, 가사 표현 등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표현 사례를 몇 개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저는 뮤직비디오 전문가가 아니라서 완성도에 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십시오. 그럼 먼저 제작 준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우선 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준비로 아니메 툴박스가 포함된 유니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듭시다.
아니메 툴박스는 타임라인과 리코더 같은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공식 툴도 자동적으로 함께 인스톨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면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아니메 툴박스를 얻기 위해서는요, GitHub 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니메 툴박스의 최신 릴리스를 확인하고 나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릴리스즈 기사 아래쪽에 템플릿과 샘플 프로젝트의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므로 여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스톨이 된 유니티의 프로젝트 템플릿라는 폴더 아래에 이렇게 템플릿 파일을 배치하면 유니티 허브로부터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압곡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압곡 데이터는 압축되지 않은 외부 파일 데이터나 AIFF 같은 포맷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유니티는 압축된 데이터 형식도 다룰 수 있습니다. 단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인코더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작할 때에는 가사 데이터도 반드시 함께 구해놓읍시다. 이러한 데이터가 구해지면 가사를 읽거나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해서 어떻게 연출을 하면 어울릴지 이미지를 그려봅시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데요. 다양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프로가 만든 뮤직비디오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보물상자인데요. 이거 괜찮네, 멋지네 라고 생각되는 표현을 메모하면서 작품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은 소재를 모읍시다. 이번에는 공식 이미지 일러스트, 캐릭터 일러스트, 저작권 없는 동영상 소재에서 사용할 만한 것과 컷 전환형 소재, 스테이지로 괜찮은 에셋, 캐릭터의 3D 모델, 애니메이션 에셋 등을 모아봤습니다. 특히 동영상 소재는 편리해서 밤, 도시, SF, 공중부양 같은 이번 프로젝트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소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콘티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콘티는 동영상의 구성이나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라서 우선은 곡에 맞춰서 가사를 배치하고 연출하는 부분도 만들고 아이디어를 추가로 적으면서 어떠한 영상을 어떤 순서로 하고 전부 몇 컷 정도로 만들 것인지를 파악해 둡니다. 콘티 제작 과정은 생략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유니티의 UI를 사용해서 타임라인에 배치한 곡 데이터에 맞춰서 가사와 연출의 아이디어, 적합한 이미지, 동영상, 모델 같은 것을 자유롭게 놓고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음악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생각해 놓습니다. 타임라인 패키지에 커스터마이제이션 샘플즈에 텍스트 메시 프로를 사용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위한 타임라인 확장이 있는데요. 이를 인스톨하면 편리합니다. 이번에 콘티를 만들기 전에 실제로 이것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콘티가 만들어졌으니 실제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무비용으로 뮤직비디오의 새로운 씬을 준비하는데요. 뮤직비디오용으로 새로운 타임라인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타임라인 안에 방금 전에 만든 콘티 트랙을 이렇게 카피해 둡니다. 그리고 각각 사용할 것을 그룹으로 묶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샷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올샷이라는 곳에 함께 넣어 놓고요. 샷 단위별로 트랙 서브 그룹을 만들어서 잘 모아서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샷컷을 만들 때에 비주얼 컴포지터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비주얼 컴포지터를 만들겠습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비주얼 컴포지터 컴포넌트를 더하면 필요한 것을 전부 추가해 줍니다. 비주얼 컴포지터의 디폴트 출력은 디스플레이 8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디스플레이 8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렇게 버그가 잔뜩 있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컴포지터 트랙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컴포지터 그래프를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비주얼 컴포지터로 컴포지터 그래프를 만듭니다. 첫 번째 샷인 샷 001을 만들어서 여기로 드래그 앤 드롭 해둡시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샷은 전체적으로 키 일러스트에 페이드 인 하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키 일러스트를 샷 001에서 전부 표시되는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샷 001의 길이를 좀 맞춰야겠죠. 비주얼 컴포지터를 선택하면 비주얼 컴포지터의 창에서 이런 식으로 컴포지터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처음 부분을 보시면요, 검은 화면만 나오는 것을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샷이 바뀌게 되면 비주얼 컴포지터 창이 타임라인에서 담당하는 비주얼 컴포지터 그래프를 표시해 줍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 부분에서 이미지 보드의 이미지는요, 키 이미지를 사용해서 좋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단 키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에 키 이미지는 2D 이미지, 스틸 이미지라서 텍스처 2D 노드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스틸 이미지의 텍스처 이미지 보드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 되고 아웃풋을 연결하면 여기 화면에 그래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출은 키 일러스트에 페이드 인 하면서 포커스해서 패닝도 걸고 싶은데요. 우선은 키 일러스트에 페이드 인 하는 부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 일러스트에 멋지게 페이드 인 하는 부분인데요. 검은 화면에서 순식간에 이 화면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페이드 인 방식도 이왕이면 트랜지션 비디오를 붙여볼까 합니다. 트랜지션 비디오를 지금 보시다시피 다운로드를 했으니까 웬만하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트랜지션형 비디오 트랙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주얼 컴포지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렌더 텍스처에 이 비디오를 렌더링 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이 렌더 텍스처는 트랜지션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렌더 텍스처는 크리에이트에서 렌더 텍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 텍스처를 만듭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렌더 텍스처의 타깃을 트랜지션으로 하면 렌더링한 결과가 렌더 텍스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노드에서 이번에는 렌더 텍스처 노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더 텍스처 노드를 사용해서 방금 전에 트랜지션을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을 이른바 마스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검은 부분이 현재는 전체 화면에서 렌더링 되어 있는데 하얀 부분만 사용하고 싶은 거죠.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얀 부분만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요,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합니다. 밴드 패스 필터로 이렇게 여기를 넣게 되면은요, 로를 0으로 하고 하이를 1로 간단히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하얀 부분만 빠지게 됩니다. 이 아웃풋을 마스크로 연결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이죠? 느낌이 괜찮죠? 이렇게 트랜지션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미지를 펼쳐보고 싶긴 한데요. 그 전에 애니메이션을 붙여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붙일 텐데요. 이번에는 키 이미지의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키 이미지의 다양한 곳을 보여주고 싶은데 키 이미지가 표준 사이즈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배로 늘려서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할 때는 트랜스폼이라는 노드를 사용합니다.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여기에 넣으면 트랜스폼의 스케일도 크게 할 수 있죠. 실제로
2배로 해서 렌더링하고 다시 2배로 하는 식으로 하면 수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오프셋을 움직이면 편리하게 렌더링하는 곳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프셋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다면 그래픽의 다양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여기를 스크롤하거나 패닝할 수 있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면 그래픽 한 장으로 여러 컷의 연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을 실제로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Expose as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샷 1 부분에서는요. 비주얼 컨버지터의 트랜스폼 트랙을 추가해서 트랜스폼 노드의 트랙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러블 에셋을 추가합니다. 플레이러블 에셋을 추가하면 실제로 애니메이션의 녹화가 가능해집니다. 리코더 애니메이션 버튼을 누르면요. 녹화 모드가 됩니다. 여기서 적당하게 이쪽에서부터 가령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의 타임라인입니다. 다양하게 편집을 하는 거죠. 타임라인을 다양하게 편집하고 다양하게 조정을 하면은요. 애니메이션의 분위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랙을 몇 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트랜스폼은 로테이션도 변경할 수 있어서 로테이션과 맞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화면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살짝 흐릿하게 하는 이른바 보케 효과를 넣으려고 합니다. 보케 표현을 넣기 위해서는 블러 노드를 사용합니다. 블러 노드를 사용하면 블러 표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러 표현이 되었습니다. 패스 숫자를 너무 많이 잡으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패스 숫자는 너무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레디어스를 움직이면 보케가 들어가게 됩니다. 레디어스를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면 줌에서부터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러 노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랙을 만들어서 컴포넌트 익스포즈에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애니메이션을 위한 플레이러블 에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녹화하는데요. 블러는 높은 곳에서부터 블러가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 애니메이션을 하면은요. 이런 식이죠. 블러 노드를 애니메이션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양하게 조정하면서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블러 노드가 들어간 트랙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부분에 살짝 블러가 있는 부분부터 여기에서 줌이 들어가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HSV, 즉 컬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샷에서 색을 살짝 로테이션 하면 재미가 더해질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HSV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HSV 모드에서 휠을 움직이면 색상이 로테이션 됩니다. 그리고 채도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편리한 노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같습니다. 익스포즈 컴포넌트에서 트랙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붙입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도록 이 컷에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색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연출을 넣게 되면 이때의 슈가 살짝 변하는데요. 줌 아웃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줌 아웃해서 전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타이틀을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타이틀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임으로 텍스처 2D로 노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화면 위에 표시가 됩니다. 이 레이어는 오파시티를 바꾸어 보거나 블렌드 모드를 바꾸어 보거나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노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면 처음부터 그냥 계속 전부 드러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멋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타이밍에서는 확 나왔다가 확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스타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싹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도 일종의 화면 전환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Fade in, Fade out 이거든요. 여기서는 동영상을 활용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 타이틀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한번 써볼게요. 그라데이션은 비주얼 컴포짓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리니어 그레디언트 노드인데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바꾸고 이 리니어 그레디언트 노드에다가 방금 전 밴드 패스 필터 노드를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로우랑 하이를 이렇게 조절해서 네,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컷인 같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스크에 입력하면 이렇게 쓱 들어와서 롤을 올리면 여기서 쓱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좀 더 여기서는 몽글몽글하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노이즈를 한번 좀 걸어 보겠습니다. 노이즈를 넣으면 이쪽이 조금 노이즈가 들어간 느낌인데요. 쓱 들어갔다가 이쪽도 노이즈가 들어간 느낌인데 싹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재미가 있죠. 이 노이즈가 들어간 그라데이션을 써서 실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밴드 패스 필터 노드의 하이, 로우를 써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Expose as 컴포넌트로 하고 타임라인에 밴드 패스 필터 노드의 트랙을 만들어서 할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밴드 패스 필터 노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로우 하이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샷2의 구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샷2를 위한 컴포지터 그래프를 만들어서 배치하였습니다. 샷2는 아카샤 짱하고 코아크 짱이 좀 걷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3D 모델을 씬에 배치해서 애니메이션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샷 1은 출력 이미지만 만든 것인데 이번에는 씬에 있는 다른 것들과 마스크를 함께 써서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보죠. 그럼 여기 이렇게 씬에 배치한 캐릭터를 카메라로 렌더링을 하겠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좁아지게 하는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을 비주얼 컴포지터로 다룰 때는 렌더 노드를 사용합니다. 이 렌더 노드로 샷을 이런 식으로 영차하고 던져 넣으면 캐릭터의 렌더링이 실행되므로 이것을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더하면 이러한 식으로 출력이 나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양한 표현을 넣어갈 텐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번에는 이 뒤쪽 그림을 만들 때에 모처럼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거니까 이것저것 모아놓은 영상을 트랜지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렌더 텍스처인데요. 방금 전에 트랜지션 이것을 카피해서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렌더 텍스처를 만듭니다. 트랜지션과 조금 다른 렌더 텍스처로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비디오 컨텐츠 중에서 동영상 컨텐츠 중에서 여러 가지 모아놓았는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움직임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네, 여기 이런 영상이 있으니 한번 써볼까요? 이것을 이렇게 영차하고 던져놓고 영차하면서 던져 넣으셔야 돼요. 여기 방금 전에 렌더 텍스처 안에 컨텐츠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렌더링이 이렇게 되죠. 이것을 씬에 그럼 배치해 볼까요? 렌더 텍스처를 씬에 배치하고 싶으므로 이렇게 다시 영차하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웃풋 노드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씬에서는 아카샤 짱만 나오게 하고 싶고 다음 샷에는 코하쿠 짱만 나오기를 바래서 여기서 액티베이션 트랙을 준비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트랙은 비주얼 컴포지터나 그런 애니메이션 툴박스의 기능이 아니라 타임라인의 디폴트 기능입니다. 이것으로 아카샤를 액티브로 하고 그리고 나서 코하쿠를 이쪽에 집어넣어서 코하쿠는 이쪽 샷에서 액티베이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쪽은 아카샤가 나오고 저쪽은 코하쿠가 나오게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 아카샤만이 등장하는 이 샷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렌더 텍스처로 렌더링된 이 컬러는 아카샤의 컬러가 아니므로 이것을 아까 HSB가 있었잖아요. HSB로 색을 바꿔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영차하고 HSV로 일단 이렇게 아카샤 스타일의 컬러로 이렇게 하면 영상은 뭐 아까랑 같은 영상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카샤의 분위기로
영상 컬러가 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아직 별로라서 필름 박스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필름 박스는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영상으로 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방식인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만 확실히 굉장히 쉽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필름 박스를 써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오죠. 하지만 이걸로는 아직 좀 재미가 없으므로 이렇게 상하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이건 뒤쪽이고 이건 앞쪽이다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카샤짱한테 애니메이션을 한번 입혀볼까요? 애니메이션을 입히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트랙을 씁니다. 아카샤에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아카샤를 만들어 보죠. 유니티 짱 애니메이션 중에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므로 이것을 적당히 여기 집어넣고 트랙을 이렇게 어플라이 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이것이 원래 이 장면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속도를 바꿔 보아서 바꿔서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바꿔보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사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가사를 표시할 때는 방금 전 콘티와 마찬가지인데요. UI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사를 표시하기 위한 UI 패널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표시할 장소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콘티 때 만들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폰트만 가사용 폰트로 바꾼 것이고요. 기본은 같습니다. 이 리릭스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UI 카메라라고 하는 가사를 렌더링하기 위한 카메라를 하나 더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UI 카메라요.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텍스트 트랙을 2개 만들고 방금 이 가사를 여기에 던져 놓고 여기 있는 텍스트 이 가사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씬에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좀 조절하면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UI 쪽에 렌더링이 들어오므로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에 가사를 영차하고 던져 넣으면 이러한 식으로 UI 텍스트로부터 나온 폰트가 화면에 잘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샷 1과 샷 2의 전환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샷 1의 마지막 이미지는 스틸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 보드의 이미지 그냥 그대로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써서 좀 쉽게 가겠습니다. 여기 샷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것이 탑에 겹쳐져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뒤쪽 이미지로 바꾸면 된다라는 건 이것이 마스크에서 사라지면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타이틀을 넣었을 때랑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죠. 네, 밴드 패스 필터로 추가해 봅시다. 마치 로테이션 같이 0차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조금 올리고 여긴 하이고 여기서부터 이러한 식으로 사라져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스크에 넣어주고 이렇게 사라지고 전환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노이즈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재밌게도 이렇게 싹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화면 전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좀 느낌 좋은 애니메이션을 잘 적용하면 이 씬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드디어 샷 5 댄스 씬으로 가보겠습니다. 댄스 씬은 에세스토어에서 이 거리 씬을 여기에 배치하고 여기 아카샤 장을 배치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유니티 장에 유명한 댄스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댄스 애니메이션을 아카샤 장에게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댄스를 하는 느낌의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샤를 촬영하는 카메라도 일단 여기에다가 마련을 해놓고 이 카메라도 일반적으로 하듯이 애니메이션을 타임라인에 붙이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0차 올려서 렌더링하고 이러한 스타일로 양옆으로 움직이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씬 카메라이므로 렌더링 노드로 여기서 카메라를 여기서는 CT 카메라를 썼죠. CT 카메라로 렌더링을 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이 URP에는 포스트 이펙트가 있으므로 포스트 이펙트를 이번 모처럼의 기회이니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이펙트는 포스트 이펙트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륨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샷 005, 샷 5의 볼륨 프로파일을 여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depth of field를 적용해 볼게요. 모드는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샷 005를 글로벌 볼륨 여기서 설정을 하면 실제로 이 샷에 볼륨 프로파일에 포스트 이펙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렌즈 디스톨션을 걸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근데 렌즈 디스톨션은 저는 쓰지 않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URP의 포스트 프로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비주얼 컴포지터에서 여러 이펙트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물론 렌더링 할 때 정규의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좀 특색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장난을 좀 쳐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카샤는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마찬가지로 가상의 존재인 것과 함께 춤을 추게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렌더링을 할 때 이번에는요. 그대로 두면 씬 그냥 그대로 전부 렌더링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아카샤만 렌더링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노드라는 것을 써서 아카샤만 여기 넣어서
오브젝트에 세팅을 해서 네, CT 카메라로 렌더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아카샤만 하게 됩니다. 클리어 플래그로 컬러를 조금 이렇게 클리어 시켜버리고 아카샤만을 렌더링을 시킵니다. 이것을 좀 더 그러니까 드로운 엣지 노드를 써서 이 드로운 엣지 노드를 써서 라인만을 묘화해서 넣을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만을 묘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라인만 묘화한 것을 예를 들면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바로 옆쪽에 나란히 놓으면 라인만 있는 이 존재가 함께 옆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면 좀 아까우니까 트랜스포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오른쪽 300지점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왼쪽 300지점에 하나 더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존재를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 넣고자 하므로 블렌더 노드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이곳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인공과 같은 장소에서 거의 똑같은 아웃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춤춰주는 가상의 존재가 옆에 있는 것이 좀 재밌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3D 공간에서 포스트 이펙트를 넣는다든지 하는 작업도 해가면서 그 안의 공간에 일부 오브젝트만을 잘라서 렌더링을 해서 거기에 2D의 이펙트를 걸어서 합성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 조정을 거친 결과가 바로 이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샷이 마지막 샷이라서요. 마지막에는 블랙으로 페이드 아웃을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스피어 그레디언트 노드라는 리니어가 아니라 동그랗게 그라디에이션을 만드는 툴을 써서 블랙으로 페이드 아웃을 시키는 연출을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번 세션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유니티 사용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메 툴박스를 이용한 뮤직비디오 제작에 관한 세션 라이브 Q&A의 진행을 맡은 유니티 코리아 김범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오지현입니다. 네, 앞의 바라쿠다에 이어서 아니메 툴박스를 이용한 뮤직비디오 만들기까지 재미있는 세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데브윅스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메 툴박스를 처음 보고 샘플도 접해보고 이걸 이용하면은 영상 콘텐츠 만드는 과정이 더 쉽고 좀 효율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히로키님한테 소개하는 세션을 직접 부탁드리게 됐는데요.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유니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솔루션 유니티 아니메 툴박스를 소개해 주신 분이죠. 유니티 재팬의 시니어 디렉터 히로키 오마이님을 화면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니티 애니메이트 툴킷 툴박스 세션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 한국 유저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만큼 또 채팅창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커스텀 노드 제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공되고 있는 노드 외에 유저분들이 직접 커스텀 노드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はい、カスタムノードは自分で実装 네, 커스터머 노드를 본인이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효과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의 성격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편집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실제로 업계에서 영상을 만드는데 이 툴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어떤 피드백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리고 전문적인 다른 영상 편집 툴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そのエディターツールというのは、 툴 같은 경우에는 ソフト、他の画像編集ソフトという意味ですかね。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と仮定して 맞습니다. よろしいでしょうかね。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그렇죠. そうですね。実際にそうした画像編集ソフト 실제로 그런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써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하는 분들과 함께 피드백을 나누면서 만든 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일부 컨텐츠에서 사용된 실적도 있고요. 하나 먼저 강점, 좋은 점을 말씀드릴 것은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나 3D를 3D 그대로 사용하면서 3D 공간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 가져갈 때에 3D 컨텐츠라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멀이라든지 칼라라든지 따로따로 렌더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D 소프트웨어 안에서 3D 컨텐츠를 다루고자 할 때에 그 순서나 절차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와 비교해서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고 흥미로운 이펙트도 넣을 수가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컷신 같은 경우 동영상 컨텐츠를 게임 캐릭터 에셋을 써서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좋은 평판이 있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대답해 주신 내용 중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컷신 같은 실시간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지만은 좀 무거운 모델을 써서 혹시 프레임을 고정해서 렌더링해서 동영상으로 익스포트하는 것도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그런 리코더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요. 최종적인 그 출력을 유니티에서부터 내보내는 거 이런 것도 뭐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른바 리얼타임에 에서 잘 되지 않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편집을 하면 가능합니다. 네. 렌더링을 한 결과 그것을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약간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만요, 가능합니다. 네네, 다행이네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혹시 이 툴을 모션 캡처 디바이스 같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툴은 애니메이션 제작뿐만이 아니라 현재 버추얼 프로덕션 방면에서도
쓰고자 하는 유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모션 캡처 이런 것과 함께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입력에서 가져와서 합성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SDI 입력 이런 것들을 함께 조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웹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시도해보진 않았는데요. 바깥 외부 입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뭐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예, 실시간도 가능하고 또 동영상 익스포트도 가능하고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요것도 저도 좀 궁금한 내용인데 혹시 캐릭터 애니메이션 속도하고 비디오 플레이 속도를 하나의 변수로 묶어서 수치 하나로 두 소스의 싱크를 맞추는 것도 가능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질문의 의도가 제가 혹시 달랐다면 죄송한데요. 그런 컴포지션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간 안에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제가 많이 충분히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컴포지트 그래프에서 입력의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 그래프 밖에서부터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밸류 농도라는 게 있는데 노드가 있는데 밸류 노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자신이 입력을 해서 본인이 입력한 프로트라든지 사인 커브라든지 그리고 디렉터의 그런 플레이 오브 디렉터의 그런 실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밖에서부터 접속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하나의 입력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랜스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것을 같은 형식으로 싱크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역시 유니티가 뭐 유연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맞아요. 다양한 뭐 트래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제가 공대는 아니라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좋은 답변 계속 감사드리고요. 액션 코드를 넣어서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리니어한 영상을 만드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인터랙션을 위한 어떤 뭐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뭔가 다른 그 반응을 우리 연출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툴은 사실 지금은 이를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비주얼 컴포지터 그 자체는 런타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런타임으로 움직인다는 걸 전제로 하면 가능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스텀 노드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실행을 하고 키보드 입력 같은 것들을 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아마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네.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것도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렇죠. 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 향후에 이 아니메 툴박스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 뭐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나 그런 것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로드맵인 거죠.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요, 최근에 추가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어 노드가 있습니다. 시어 노드. 그런 입력된 영상을 시어로 예를 들어서 변형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요, 역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비주얼 컴포지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버추얼 프로덕션, 라이브 프로덕션 같은 거를 보게 되면요, 이 기능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의 개발 같은 것을 아무래도 한동안은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아니메 툴박스 비주얼 컴포저도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세션도 한번 부탁드려 좋은 것 보고 같아요.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질문이 많았었는데 되게 빠르고 요점만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기능이 유니티 정식 기능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패키지나 깃허브로만 관리되다가 나중에 디프리케이트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계신 유저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실험적인 기능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정식 기능으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많은 챌린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 쪽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사실 정식 기능으로 넣으려면은 정말 많은 고려할 사항도 있고 또 뭐 관련된 분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개발을 하고 또 무엇보다 저희 창작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면 정식 기능이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맞는 네. 말씀입니다. 많이 쓰면은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히로키님 오늘 좋은 세션 그리고 좋은 Q&A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